자, 우리는 직설법 현재를 공부를 했고 이 현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레 동사의 직설법 현재를 하고 동사 원형을 갖고 오면 이제 막 하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미래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미래를 공부하지 않아도 알레 다음에 동사 원형을 갖고 와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었고 분이르 동사의 직설법 현재를 하고 전치사 들을 매개로 한 다음에 동사 원형을 연결하면 이제 막 했다라는 과거의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과거를 배우기 전에 이 근접 과거를 가지고서도 과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현재 시제만 가져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막 할 일이나 막 했던 일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자, 정확하게 그렇다면 과거, 프랑스어에서 과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어에서 과거는 복합과거가 있고 방과거가 있고 단순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원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단순과거는 우리가 뒤로 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합과거와 방과거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과거 이야기를 할 건데 프랑스어에서 과거라 함은 복합과거가 있고 방과거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단순과거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아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프랑스어에서 과거는 복합과거로 이야기하거나 방과거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복합과거는 뭐고 방과거는 뭔가? 자, 일단 제가 썸네일로 복합과거는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오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방과거는 이렇게 스프링이 뉘어 있는 모양 같은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영상의 썸네일은 이렇게 두 개를 합쳐놨습니다, 제가. 자, 이 이야기인즉 프랑스어에서 과거를 표현할 때 복합과거를 하거나 방과거로 하는데 자, 복합과거는 조동사를 에트르로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 색깔 아부아를 취하는 거는 이런 색깔로 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고 자, 방과거는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썸네일만 보셔도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복합과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오는 거는 복합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에트르를 취하는 건 제가 약간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아부아를 취하는 거는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과거는 이렇게 에트르나 아부아로 동사하거나 혹은 3군 동사거나 1군 동사거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제가 각 동사에 스프링 모양을 집어넣는 게 방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한 게 복합과거, 이렇게 스프링이 누워있는 모양으로 한 게 반과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복합과거와 방과거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어에서 과거가 복합과거가 있고 방과거가 있는데 복합과거는 뭐예요? 르파세 꽁뽀제 구성이 되어진 과거예요. 뭔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과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형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합과거라는 거는 조동사 플러스 빼빼 과거 분사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과거는 랭빡페 빡페가 완벽한이란 뜻인데 여기 앵이 붙었으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과거의 어떤 행위인데 그게 뭔가 딱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반과거입니다. 자, 이 반과거는 그래서 이름이 형태가 아니라 이 의미에서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의 어떤 일인데 딱 끝나지 않고 뭔가 연결되는 듯한 약간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반과거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과거의 형태는 우리 직설법 현재에서 1인칭 복수, 즉 누인칭에서
ONS를 빼고 그게 바로 어간이 됩니다. ONS를 뺀 게 어간이 돼서 거기에 반과거 어미 요게 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나중에 반과거 할 때 외우시면 되니까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반과거라는 거는 이 어미를 붙이는데 앞에 어간은 어디서 오냐면 1인칭 누 동사 변화에서 어떻게 ONS를 뺀 거. 그게 바로 어간이 돼서 이게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복합과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반과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모양을 한번 보면서 예문을 통해 모양을 보면서 거꾸로 여러분과 제가 복합과거와 반과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ier j'ai joué au tennis. 어제 내가 테니스를 쳤어. 자, 이때 어때요? 이거는 여러분 조동사하고 과거분사가 왔다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복합과거죠. 내가 어저께 테니스를 쳤다. 즉, 이 행위가 끝난 거예요. 언제 끝났죠? 어저께. 어저께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끝난 겁니다. Quand j'étais jeune, je jouais au tennis. 내가 어렸을 때 테니스를 쳤었어. 뭐 테니스를 치곤 했었어. 이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죠. 자,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떤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자, 그래서 반과거를 쓴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스프링을 뉘어놓은 것처럼 썼습니다. 내가 테니스를 쳤었어. 어렸다는 기준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 상태 내내 내가 테니스를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과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주때 아똥뒤 롱똥.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어. 이때도 조동사하고 과거분사가 왔으니까 어때요? 복합과거인데 의미는 뭘까요? 나 너 오래 기다렸어. 기다린 행위가 끝난 거예요. 어떤 행위를 말하는 행위가 요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떨까요? 슈 따똥데. 나 너 기다리고 있었잖아. 기다리는 행위가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어서 이거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내가 갔어요. 간 다음에 말하는 거야. 나 너 오래 기다렸잖아. 주때 아똥 롱똥. 자, 근데 내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 너 기다렸잖아. 지금 현재긴 해도 주따똥이라는 현재를 써도 되겠지만 나 너 기다리고 있었어.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말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따똥대. 자, 의미를 조금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계속. 자, 볼게요. J'ai pris du plat parce que j'avais faim. 자, 일단 형태를 딱 보고 여러분이 여기 복합과거인 거 아시죠? 내가 2접시를 먹었어. parce que j'avais faim. 배가 고파서. 다시 정확히 하면 나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2접시를 먹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먹은 거는 어떤 형이에요? 끝난 거죠. 근데 배가 고팠던 건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tu dormais si paisiblement que je n'ai pas voulu te réveiller. 네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네가 어찌나 평온하게 자고 있는지 내가 너를 깨우고 싶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할 때 네가 자고 있던 과거의 행위는 어때요? 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끝나지 않은 거고 근데 네가 너무 편안하게 자니까 안 깨우고 싶었던 건 그 찰나의 어떤 감정이죠. 자,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너를 깨우는 거. 자, 그래서 네가 너무 평온하게 자서 너 깨우고 싶지 않았어. 복합과거를 여기 썼습니다. 예문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꼭 이것만이 정답은 아닌 예문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Je regardais tranquillement la télévision quand le téléphone a sonné. 전화가 왔을 때 내가 TV를 보고 있었어.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어. 자, 전화가 울린 행위는 어떤 딱 끝난 행동인 거예요. 전화가 한 번만 왔을 경우 얘기하는 거죠, 보통. 자, 그때 마침 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TV를 조용히 보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때요? 전화가 온 거는 복합과거고 내가 TV를 보고 있는 행동은 막 끊어진 행동은 아니죠. 뭔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과거를 쓴 겁니다. 전화가 한 번 울리는 게 아니라
계속 울렸다면 여기 방과거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확률상 보통 뭐뭐 할 때 뭐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한다면 복합과거 방과거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너무 완벽히 이걸로 해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보통은 여기 껑 다음에는 복합과거가 오고 여기 방과거가 온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이 복합과거는 에트르 동사나 아부아르 동사의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 에트르나 아부아르 동사 변화를 한 다음에 과거 분사를 붙여야 되니까. 자, 방과거는 어때요? 여러분이 모든 동사의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를 잘 알고 있느냐? 왜? 누인칭에서 어간을 갖고 오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자봉 아부아르 동사에서 ONS를 빼고 여기에다가 어미를 붙이는 거예요. 안 어렵죠, 이건. 자, 빠글롱도 그렇죠. 누빠글롱에서 ONS.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간이 여기서 온다면 동사 원형하고 똑같은 게 아닐까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누, 꼬몽, 송, 세세데이를 붙이거나 누멍종해서 을을 붙였을 경우 바로 어간이 여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 철자 있는 데까지. 자, 그래서 동사 변화 직설법 현재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프랑드르 동사도 어때요? 누, 푸, 농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ONS를 빼고 얘가 어간이 되는 거고 페르 동사도 누, 푸, 종이었으니까 ONS에서 얘가 어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과거는 여러분이 현재 동사 변화, 특히 누인칭의 정확하게 동사 변화를 알고 있어야만이 어간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과거형을 붙인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야기 계속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간이 정해 있다면 우리는 복합과거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뭐 했다. 언제 그 기간을 명시를 했다면 복합과거를 쓰는데 에트르나 아부아를 갖는 복합과거를 쓰는 거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모호하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방과거를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행위, 행동 사건일 때, 즉 제가 이 화살표로 딱딱 뭔가 행위가 끝났음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화살표의 굵기가 다르죠. 기간이 좀 길었을 때 화살표가 있는 거고 아니면 실선의 화살표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사건보다는 어떤 상태나 어떤 배경이 되는 뒷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할 때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반과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예문을 봐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했다. 어때요? 내가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요거는 한순간에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말하고 싶어요. 이 말하고 싶은 게 지속되고 있었죠.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거를 내가 말했어요. 자, 그건 어때요? 말한 행동은 한 번에 딱 끝났죠. 행동이 되고 이는 복합과거를 써서 죄디. 자,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은 좌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디 스크 좌베 엉비드디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원하다, 불로하그 동사를 갖고 복합과거, 방과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자, 해볼게요. Je voulais te le dire.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기를 원했었어. 이때 뉘앙스는 뭘까요? 그죠? 어떤 순간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이든 언제 여러 기간 동안 막 오랫동안 생각한 건 아니고 나는 그때 그랬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러기를 원했어. Je voulais가 된 거고 이건 뭘까요? Je voulais te le dire. 내가 너에게 그걸 말하기를 원했었는데 한순간에 어떤 내가 갖고 있던 감정이 아니고 뭔가 약간 지속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현재로 생각했을 때 이 두 문장을 갖고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막 1초 전에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보다 과거 조금 전에 약간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다음에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나 너한테 그냥 그 말 하고 싶었어.
이럴 경우 두 가지를 다 쓰려면 쓸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보통은 그러면 화자의 마음이에요. 화자의 마음. 아, 나는 그 말을 그냥 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아, 그냥 내 마음이 그랬어. 그런 말 하고 싶었어. 약간 감정, 상태를 강조할 땐 이걸 쓰는 거고 그냥 나의 어떤 딱 그 순간에 행위를 강조하고 싶었다면 원하다는 불루아르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될 수 있죠. 내가 그때 원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죄불리를 쓰는 거고 아, 나는 그냥 그랬다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땐 주불레를 쓰는 겁니다. 즉, 복합과거는 어떤 행동이 위주가 되는 거고 반과거는 배경이 되는 어떤 상태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문장들을 이용해서 계속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e suis allé au bord de la mer l'année dernière. 작년에 바닷가에 갔었어요. J'allais souvent au bord de la mer quand j'étais petite. 제가 어렸을 적에 바닷가에 자주 가곤 했었어요. 이 두 가지 예문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확실히 어떤 기간을 명시하면서 뭐 작년이든 어제든 딱딱 기간이 명시될 때는 복합과거를 쓰는구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반과거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동사들은 다 복합과거가 되기도 하고 반과거가 되기도 합니다. 동사의 의미상 조금 치우칠 수는 있지만 두 개가 다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에트르 동사를 예를 든다면 에트르 동사는 이렇게 복합과거로 되고 즉 어떤 과거의 상태가 끝난 거로 명시될 수가 있기도 하고 어떤 과거 이야기가 불완전하게 지속되고 있는 반복되기도 하는 이런 반과거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트르를 복합과거로 한다면 죄에때. 자, 일단 여러분은 아직 과거분사 요거 형태 모르시니까 조동사 더하기 과거분사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에트르 동사의 반과거는 어떻게? 죄때가 됩니다. 자, 요거는 얘가 여기 어간이 규칙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얘는 누 인칭에서 빼서 되지 않습니다. 누쏨에서 왜? ONS 뺄 게 없죠. 누쏨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반과거 어미는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모든 동사들이 복합과거가 되는 것과 반과거가 되는 게 동등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동사의 의미상 치우치는 게 있다 한들 여러분은 어쨌든 모든 동사들은 두 가지 과거로 다 표현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점은 이거죠. 각 동사들은 복합과거, 반과거로 둘 다 사용하고 동사의 의미상 둘 중 하나로 더 자주 사용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른 패턴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복합과거와 반과거의 차이를 완벽히 한 번의 설명으로 다 이해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합과거의 형태와 반과거 형태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연습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조금 더 복합과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왜? 이 화살표의 굵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미지에서. 자, 그래서 기간이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요거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되고 누워있는 자, 어떤 행위, 사건이기 때문에 딱딱 끝났다는 개념으로 해서 화살표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 보라 색깔로 해놓은 건 제가 에트르를 조동사로 사용하는 복합과거라는 상징인 거고 분홍색을 표시한 거는 아부아르를 가지고 조동사를 쓰는 복합과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행동이 에트르든 아부아르든 행동을 나타낼 때는 우리 복합과거를 쓴다. 자, 그런데 상태나 뒤에 배경이 되는 것으로 할 때는 이렇게 스프링이 누워있는 모양으로 이런 반과거를 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여러분과 저는 복합과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복합과거 할 때는 좀 암기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왜 어떤 동사들은 에트를 취하고 어떤 동사들은 아부아를 취하는지 요거 연습하기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요거 연습에 좀 치우치는 식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반과거를 제가 어떤 형태를 학습하고 나서 복합과거와 함께 한 예문 안에서 이 두 가지 시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복합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합과거는 지금 이 형태 조동사 더하기 과거분사라는 거의 형태가 우리 동사변화표에 보시면 이렇게 11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즉 조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복합과거는 조동사를 아부아를 취할지 에트를 취할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똑같은 기준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표시해드린 11개의 시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합과거에서 조동사를 어떤 걸로 취할지, 무엇으로 취할지를 확실히 안다면 그 나머지 다른 10개의 과거 시제에서도 조동사를 뭘로 취할지를 한 번에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한번 집중해서 하시면 그냥 과거 시제는 어느 정도 유추해 내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과거에서 어떤 동사들은 에트를 취하고 어떤 동사들은 아부아를 취하는가? 자, 일단 알레 동사는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합니다. 그래서 에트르가 조동사로 오니까 주수이. 자, 과거분사는 알레, 일군 동사는 여기 에를 없애고 여기다 악성 떼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알레가 되니까 주수이 잘레가 되고 에트르 동사는 아부아를 조동사로 취합니다. 그래서 죄가 되고 과거분사는 에떼가 됩니다. 자, 이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실 것은 지금 어떤 동사는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고 어떤 동사는 아부아를 조동사로 취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조동사로 에트를 취하는 경우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로 에트를 취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나면 그것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가 다 아부아를 조동사로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경우는 주어 성수 일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에트르 동사 우리 직설법 현재 할 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Je suis coréen, je suis coréenne. Je suis suisse-coréen, je suis suisse-coréenne. Je suis étudiant, je suis étudiante. Je suis fatigué, je suis fatigué. 해서 하셨을 때 주어 성수 일치한다는 거 생각나실 거예요. 자, 에트르 동사는 뒤에 오는 명사나 형용사가 이 주어와 동격이 된다는 거. 같은 패턴이 됩니다. 이렇게 조동사로 쓰일 때도 과거분사가 왔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에트르 직설법 현재에서 했던 것처럼 주어 성수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자, 근데 아부아르는 어때요? 아부아르는 우리가 j'ai un livre, j'ai de la chance, j'ai 21 ans 했던 것처럼 아부아르 동사 다음에 여기 직접 목적어가 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직접 목적어가 올 때는 여기랑 일치하는 문제는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하나, 이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갔을 때 여기 시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직접 목적어가 왔는데 이럴 때 얘가 앞으로 갈 때, 자, 그럴 때 여기 이 직접 목적어 성수 일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동사 하나 연습할 때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에트르 동사는 조성수 일치해야 되니까 아, 나 그거 알고 있지. 어떤 경우로 알고 있었죠? 우리가 에트르 동사가 추어성수 일치하는 동사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 생각해 주실 거는 먼저 에트르를 어떤 동사들이 취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구나, 우리는. 그리고 그럼 그 나머지 애들은 다 아부아르가 되는구나. 근데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거는 일단 주어 성수
잃지 생각해야만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어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박을 내가 말한다. 자, 자동사죠. 자, 목적어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사고, 자, 주몽뜨 내가 올라간다. 이것도 어때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입니다. 자, 이런 자동사가 있고, 자, 이런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도 목적어가 나타났는데 여기는 전치사가 있죠. 자, 그래서 직접 동사와 목적어가 연결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직접 목적어가 온 타동사라고 하고, 이렇게 전치사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얘네 둘이 연결된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간접 목적어를 갖고 있는 타동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동사인데 어때요? 주박을 아메자미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내 친구들에게 말한다 라는 의미로 간접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가 되는 거고, 아까 올라갔다라고 했던 자동사가 어때요? 내가 계단을 올라간다는 말이 되니까 직접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또 어때요? Je réveille mon enfant. 내가 내 아이를 깨운다. 직접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깨운다, 어떤 타동사, 직접 목적어를 갖는 이 동사가 이 행위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여기 보호대명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 행위가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Je me réveille à 7h.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였죠? 나는 아침에 내가 나를 깨우는 거니까 깬다 라는 표현이었었죠. 내가 잠에서 깨는 거. 자, Je me réveille à 7h. 이렇게 보호대명사가 오는 동사를 우리가 대명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거였어요? 여기 비인칭에 일을 써서 Il faut partir tout de suite. 당장 떠나야만 해요. 혹은 Il pleut beaucoup. 비가 많이 내려요 할 때 이렇게 비인칭을 쓰는, 자, 그래서 비인칭 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 여러분들이 이 동사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복합과거 할 때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가지고서 조동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짚고 가는 게 복합과거를 학습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동사를 어떤 건 에트를 취하고 어떤 건 아부아를 취하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자, 그 기준은 여러분과 제가 에트를 취하는 것만 먼저 잡아내면 됩니다. 자, 에트를 취하는 걸 아시고 나면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부아를 조동사로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에트를 어떤 게 취하는지만 먼저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보시면 왕래 발착을 나타내는 자동사 14개 정도만 외우면 된다라고 했어요. 왕래 발착이 뭐죠? 우리가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즉 어떤 이동, 점이 이동이 있는 상태. 자, 알레 가다, venir 오다, entrer 들어가다, sortir 나가다, partir 떠나다, arriver 도착하다. 자, 지나가다, passer 흩뜨고네 되돌아오다. 자, 여기까지는 이동이 이해가 되죠. 여기 있다가 가고 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왠지 점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한 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근데 여기서는 또 몽떼 대성들입니다. 몽떼는 올라가는 거고 대성들은 내려오는 거죠. 이것도 어쨌든 점의 이동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헤스테, 똥배. 헤스테는 머무르는 거고 똥배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트르 무리르. 태어나는 거,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4개의 동사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 14개 동사를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자동사 중에서 동작이나 어떤 행동 중에 점이 이동한 거. 자, 우리 왕래 발착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어떤 상태의 최고점이다. 자, 그럼 우리 헤스테 같은 것도 살짝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좀 어렵죠. 다른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조동사를 에트를 취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자, 그렇다면 달리다. 꾸휘그 동사인데 얘는 조동사로 아부아를 취합니다. 그래서 죄 꾸휘가 내가 달렸다예요. 자, 막쉬는 걷다거든요. 얘도 분명히 점의 이동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죄 막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해야 될 게, 의미로 정말 점의 이동을 내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규정해 놓은 이 14가지를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14가지를 외우고 있으면, 자, 여기서 유추되는 헝트나 흐보니흐까지 4개, 여기 2개가 더 가능하고, 자, 그리고 드메르는 헤스테랑 동의어입니다. 어딘가에 머무르다 라는 의미인데 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데스에데는 죽다와 동일어예요. 돌아가시다. 자, 그래서 요 4가지까지. 자, 그래서 14개를 외우고 나면 4가지도 따로 외워지고,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분이르가 쭉 보이시고 몽떼 대성들가 보이는 이런 동사들 9가지. 자, 그래서 몇 개예요? 14개 더하기 4개 더하기 9개니까 27개의 동사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27개 하면 좀 어지러우시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14가지만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14가지. 무조건 14개만 외우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정도 더, 4개 정도 더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그냥.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자동사 중에서 대표적인 자동사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명동사 다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합니다. 자, 그래서 스헤베이에나 스쿠시에가 조동사로 에트르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 요 디테일한 우리 예문은 나중에 하나씩 가면서 할 테니까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문의 형태의 에트를 쓰였구나라는 거 느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동사로 에트를 취할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어 성수 일치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여자로 왔을 때 조동사로 에트를 취하고 과거분사 왔을 때 여기 주어에 맞춰서 의가 오는 거죠. 발음에는 수치가 안 나죠. 하지만 글 쓰실 때 여러분 항상 에트를 조동사로 취할 경우 주어 성수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동사로 아부아를 취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주어 성수 일치는 하지 않지만 직접 목적어가 조동사보다 앞으로 올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사과를 샀다 했을 때 아부아르 다음에 과거분사 오고 사과가 왔는데 이 사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직접 목적어화 돼서 요 앞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을을 붙입니다. 즉 목적어 성수 일치를 하게 됩니다. 자, 아니면 관계대명사를 갖고 내가 샀던 사과가 맛있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어때요? 조동사 다음에 과거분사인데 조동사가 아부아르일 경우 직접 목적어가 얘네보다 앞에 위치할 경우 여기 을을 붙인다는 목적어 성수 일치를 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이거 여러분 제가 동사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계속 반복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복합과거의 모든 거를 다 먼저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여러분과 제가 암기해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괜찮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대명동사 역시 다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지만 여기에 예외적으로 이 대명동사에서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에서. 자, 이럴 때는 얘가 간접이 되는 바람에 성수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상 전화를 한다는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성수일치하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지금 한번 들려드리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르파세 공포제 복합과거의 형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트르나 아부아르 동사는 왕래 발작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러니까 조동사로 다 아부아를 취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과거분사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외우셔야 돼요. 우리 에트르하고 아부아르는 좀 어렵습니다.
1, 2군 규칙 동사나 불규칙 동사도 아까 말했던 우리 에트르를 취하는 거 14가지, 그 다음에 4가지, 9가지 빼고는 다 어떻게 아부하를 취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조동사 선택이 끝났다면 과거분사는 1군 동사는 에흐를 없애요. 여기를. 그리고 으 앞에 악성 떼기를 붙입니다. 자, 2군 동사는 그냥 에흐를 없애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2만 남겠죠. 자, 3군이 역시 어렵겠죠. 3군 이에흐나 오이에흐나 에흐 으일 때 여기는 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s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것도 그냥 몇 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 여러분과 저의 복합과거 학습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과 제가 이 활용에 대해서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고 과거분사가 오고 주어성수 일치하는 문제까지 천천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이 동사를 다 다루지는 않고 18개 정도만 다루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18개 동사를 다루는데 이 동사들이 지금 8개 여기 표시해드린 이 동사들은 자동사로 분명히 앞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자동사로 쓰이는데 이런 동사들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 의미로도 쓰입니다. 즉, 이 8개의 동사들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인다는 거죠. 자동사로 쓰일 때는 당연히 조동사 에트르를 취하는데 이 동사들이 타동사로 쓰일 때 얘네들은 조동사로 아부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쏙디흐 나가다 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때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것, 그리고 이 쏙디흐가 뒤에 목적어를 가지면서 꺼내다 라는 타동사로 쓰일 때 조동사 아부하를 갖는 것까지 해서 2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쏙디흐라는 동사가 나가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자동사고 꺼내다라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는 타동사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동사마다 접근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쏙디흐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 주어 성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쏙디흐가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로 쓰일 때는 주어 성수 일치에 대한 고민은 없지만 직접 목적어 얘가 앞으로 선행할 때 직접 목적어 성수일치에 대한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냥 그 정도 개념만 갖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대명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모두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주어 성수 일치를 하는데 대명동사에서 이 보호대명사가 간접으로 쓰일 때, 즉 말하다라는 말은 서로에게 말하다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간접이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주어 성수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과 제가 동사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요 대명동사쯤에 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 지금은 그냥 뭔가 좀 다른 게 하나 더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조동사로 에트를 취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다 하고 나면은 자, 그 나머지는 다 아부하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부하를 조동사로 취하는 복합과거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크게. 불규칙적인 과거분사 얘기도 제가 에트르에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도 접근할 때.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이 아부하를 조동사로 취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주어 성수 일치는 하지 않지만 직접 목적어가 조동사보다 앞으로 위치했을 때 그 직접 목적어 성수 일치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지금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예문도 제가 나중에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합과거를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가. 자,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것과 에트르와 아부하를 둘 다 취하는 것, 그리고 아부하르만 취하는 것, 이렇게 동사들이 쭉 있는데 자, 여러분과 저는 순서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에트르를 무조건
조동사로 취하는 애들 30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8개의 동사,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이 8가지 동사 다 여기 포함해서 다루도록 할 테고, 자, 대명동사 중에서 주어 성수 일치 안 하는 거, 요 3개까지 다뤄서 총 30개입니다. 자, 그리고 아부아르 조동사로 취하는 것들에서는 이렇게 일단 지금 생각에는 최소 23개 정도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좀 더 확장되면 퀴즈의 방식을 하든지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23개. 자, 그래서 총 우리는 53개 정도는 해야 복합과거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복합과거 학습을 통해서 조동사는 무엇으로 취할 것이냐, 에트르냐, 아부아르냐. 자, 그리고 이런 조동사들을 취한 후에 주어 성수 일치를 할 거냐, 목적어 성수 일치를 할 거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발음을 할 때 이 조동사와 과거분사 이것들은 어떻게 연음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원래 보통 프랑스어 문법에서 이 복합과거를 할 때 조동사와 과거분사는 자의로 연음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트르와 과거분사 있을 때만 연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부아르 다음에 과거분사 나오는 것은 연음을 안 하는 걸 위주로 하는데 딱 하나, 우리 아부아르 동사 복합과거일 때 3인칭 복수일 때 일종, 때때 여기 부분 하나만 연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로 에트르를 취하는 패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수이 뒤에 일레 누송 무제 일송 엘송에다가 과거분사 박디시파세가 이렇게 붙는 거고 과거분사가 붙고 주어 성수 일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랬으면 여러분은 항상 발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수이 빼빼 뒤에 빼빼 일레 빼빼 엘레 빼빼 누송 빼빼 부세 빼빼 일송 빼빼 엘송 빼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시 뒤에 일레 누송 부제 일송 일송이 완벽해야만이 그냥 과거분사 탁 갖다 붙이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어떻게 될까요? 아부아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계시는 아부아르 동사 변화를 쭉 하고 죄 뒤야 일라 누자봉 부자베 일종 한 다음에 여기다 과거분사 빼빼만 딱 붙이는 거예요. 자, 대신에 여기 주어 성수 고민이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발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죄 빼빼 뒤야 빼빼 일라 빼빼 엘라 빼빼 누자봉 빼빼 부자베 빼빼 일종 빼빼 엘종 빼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에트르 동사와 아부아르 동사만 잘 외우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동사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